연설 도중 암살당한 보수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조직의 운반선을 또다시 공격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적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한국산 자동차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졌습니다. 워싱턴 DC 시정부가 연방 이민 단속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시 연방이 통제에 나서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아파트 안에서 일가족 3명이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연설 도중 암살당한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하는 대규모 추모식도 열립니다. 암살의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팟캐스트 방송 찰리 커크 쇼를 직접 진행하며 암살당한 친구이자 동지를 추모했습니다. The thing is, every single person in this building, we owe something to Charlie. 벤스 부통령은 정치 폭력을 함께 규탄한 민주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극좌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커크를 비난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취소하거나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거나 미화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검토할 것이냐는 폭스뉴스 진행자의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커크를 살해한 22살 용의자 타일러 로빈스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가족과 지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범행을 암시한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The suspect wrote a note saying, I have the opportunity to take out Charlie Kirk and I'm going to take it. That note was written before the shooting. 커크의 사망 이후 미국과 한국, 유럽 등 곳곳에서는 추모 행렬과 모금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액은 약 600만 달러, 한화 약 83억 원에 달합니다. I hope that we can come to an understanding that we're all children of God and that we need to be united. We're Americans, we're brothers, we're sisters, we're together in this. 오는 21일 커크가 거주하던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급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조직의 운반선을 또다시 공격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군이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마약 운반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남성 3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2일에도 마약 운반선을 폭격해 테러리스트 11명을 제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해당 선박은 마약 운반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뒤 이번 공격을 전면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단절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적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보다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돼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졌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연방 관보를 통해 현지 시간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 자동차 관세를 15%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아직 미국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은 당분간 자동차 관세 25%를 적용받기 때문에 일본 차와 경쟁에서 불리해졌습니다. 미국을 찾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최대한 협상을 서두르겠지만 협상 과정인 만큼 일희일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종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우리는 다하고 있고. 한미는 지난주 실무 협상에 이어 장관급 회담까지 열었지만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성격과 이익 배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디테일 가지고 지금 하여튼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일단 USR 대표 만나고. 여 본부장은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도 약간 과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우리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측이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 간 통화 교환 스와프에 대해선 구체적 사안을 하나하나 공개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시정부가 연방 이민단속국 ICE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시 연방이 직접 통제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 경찰이 ICE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정부가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동안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화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으며 이 기간 범죄율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이민 단속은 DC 경찰의 임무가 아니며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아이스 협력도 중단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보수 성향 채널인 폭스뉴스의 진행자가 노숙자를 죽이자고 말했다가 사과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의 아침 프로그램 진행자인 킬미드는 지난 10일 방송에서 샬롯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난민 피살 사건을 다루며 가해자인 노숙자를 그냥 죽이자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킬미드는 이어지는 방송에서 자신의 발언을 사과한다며 노숙자는 연민과 공감의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열린 4차 무역회담에서 중국의 영상 플랫폼 틱톡 매각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관세와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첫날 빈손으로 끝났던 미국과 중국의 4차 무역회담은 이틀째 날 진전된 성과를 내놨습니다. 미중 대표단은 안보를 이유로 미국이 매각을 요구해온 중국 영상 플랫폼 틱톡 처리에 원론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The two leaders, President Trump and Party Chair Xi, will speak on Friday to complete the deal, but we do have a framework for a deal with TikTok.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SNS 트루 소셜을 통해 매우 잘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미중 관세 문제와 첨단 장비 수출입 조건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绝不会以牺牲原则立场、企业利益和国际公平正义为代价。 4차 회담을 전후해 양국은 기업 제재와 반덤핑, 반독점 위반 조사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12일 미국이 수출 규제 명단에 반도체 업체 2곳을 포함한 중국 기업 23곳을 추가하자 중국은 바로 다음 날 미국 반도체 기업 4곳을 아날로그 반도체 칩 반덤핑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추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협상력을 높이려는 양국의 실력 행사라는 분석입니다. 미중 양국은 한 차례 더 고위급 회담을 연 뒤 10월 31일 개막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어치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번 매입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7개월 만에 공개 매수이자 금액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테슬라 주가는 장중한 때 7% 넘게 오르며 8개월 만에 $400 선을 회복했으며 머스크는 예언대로 테슬라 주가가 $420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이번 매입이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뢰의 신호라면서 테슬라가 인공지능과 로봇 사업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시애틀 비컨힐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주택으로 번지며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3분쯤 5번 고속도로 인근에서 시작된 불길은 주택 4채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중 2채는 전소됐고 나머지 2채는 외부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All of a sudden I heard it's a fire, so immediately I jumped up, no socks, no shoes, ran outside and everything was smoky. 소방 인력 120여 명이 투입돼 1시간 뒤 큰 불길을 잡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저지에서 한 남성이 보복 운전 중 여성 운전자를 총으로 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목요일 오후 스톡턴 대학교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운전 중 다른 차량에 끼어들기를 당한 뒤 위협을 받으며 총격까지 당했습니다. 얼굴에 부상을 입은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 중입니다. 용의자는 46세 어니스트 하인즈로 배우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살인 미수와 무의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아파트 안에서 일가족 3명이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3일 저녁 7시 반쯤 텍사스주 조지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희생자는 34살 남성과 39살 여성 그리고 8살 여아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직후 달아났으며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텍사스 경찰과 연방 당국이 합동으로 수사에 나서 용의자 행방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백신 지침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독자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보건국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대신 전문 의료단체 권고에 따른 백신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보건국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침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의 권고안은 모든 성인과 임산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만 백신 접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은퇴 계절을 노린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팬텀 해커라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고객 지원센터 직원으로 위장해 해킹 피해 복구를 돕겠다며 접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의 원격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해 은퇴 계좌 등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FBI는 사기범들이 금융회사나 연방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피해액이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지난 5월 한 부장 판사가 작성한 글을 꺼내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작성된 것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이미 법원 안에서도 신뢰를 잃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법원 앞으로 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고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는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이후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수그러드는 듯 싶었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다시 분출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내란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이 기소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들의 명령이다 말씀드립니다.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법률적인 근거 그리고 또 당내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 추진하겠다. 여당발 사법개혁에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이후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법원 내부에선 여당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반발했습니다. 편광영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사퇴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지난주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정치권의 압박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법원 내부에선 정치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판사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입법부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헌법에 의해 제한되는 권한을 넘어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수도권의 한 판사는 정치권의 사법부 비판은 당연한 거라면서도 대법원장이 사퇴할 만큼 사법부 운영을 잘못해왔다는 내부 여론은 많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철회한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당의 부당한 사법부 압박에 대통령이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 그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적입니까?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SNS를 통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潘광현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한국에선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노인을 홀로 구조하다 젊은 해양 경찰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동료들이 폭로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 연결식을 2시간 앞둔 어제 아침 8시. 사고 당일 함께 근무했던 동료 4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다 같이 잘 되는 길이다. 일단 재석이 영웅 만들어주고 나중에 사고 관련 내용과 파출소 내부 이야기를 알리지 말라며 유족들에게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서 근무를 하지 말고 장례식장에도 웬만하면은 오지 말아라. 이들은 사고 당시 이경사와 무전을 주고받았던 영흥파출소 A팀장이 지난 12일 새벽 3시 휴식을 마치고 복귀한 자신들에게도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석이를 왜 혼자 보냈나요? 팀장 답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어 라고 돌아옵니다. 특히 현장 순찰은 늘 2인 1조로 했고 식사할 때도 혼자 이동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처럼 홀로 출동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진실 은폐는 없었다며 진상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어제 저녁 대통령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K-팝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기업 공개 계획이 없다고 해 지분을 팔도록 한 뒤 2천억 원 가까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13시간여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 의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1,900억 원 부당이득 의혹 관련해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시나요? 경호원에 둘러싸여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가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하이브의 지분을 가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지분을 팔게 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하이브 상장 이후 사모펀드는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했고 방 의장이 1,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방 의장 측이 지분 판매를 권유하지 않았고 투자자들도 지분 판매를 원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 그리고 다음 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인 경찰은 투자자들이 지분을 판매하던 시기에 방 의장이 실제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의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말은 뇌물을 주고 국정원 특보가 된 게 아니라 이런 보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지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특검 소환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정보 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검찰 재직 시절 한 달에 한 번 정도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의 동향을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른바 줄리 의혹 고발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경과도 파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동향 보고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공천 탈락 뒤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는 것이 김 전 검사 주장의 요지입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에게 그림 제공을 한 적이 없고 김 여사의 오빠 요청으로 중개만 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지난 2023년 2월 초 김 여사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다만 해당 그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장소와 시간 등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검사는 모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이어갈 걸로 보이는 가운데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이 중대범죄란 점을 강조하며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은 김 전 검사의 동향 보고 주장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건강보험사 클레버케어가 LA 로렌하이츠에 커뮤니티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건강보험사 클레버케어가 로렌하이츠에 커뮤니티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클레버케어는 이 커뮤니티 센터는 한인 등 회원들에게 문화적 전통을 반영한 다양한 의료와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한 웰니스 프로그램과 태극권, 북클럽 등 교육, 커뮤니티 활동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광둥어 등을 구사하는 직원들도 배치돼 회원들이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사회의 대표적 축제인 아리랑 축제가 올해도 무산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축제재단은 축제를 개최한 마땅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개최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관람객의 접근성을 고려해 쇼핑몰을 찾았지만 전체 입주업체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5개 노조가 오는 18일 동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번 파업에 대비해 맨하탄과 롱아일랜드 등 지역에 대체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지하철과 메트로노스 열차 증편, 퀸즈와 브루클린에 임시 환승 허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 교통수단이 투입되더라도 혼잡과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한국공예전이 열립니다. 코리안 헤리티지 파운데이션과 조지 워싱턴 대학 한인동문회는 경상북도 행복한 공예협동조합을 초청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토피도 팩토리 아트센터에서 23일에서 27일은 조지 워싱턴대 섬유박물관에서 공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예전에서는 경상북도 명장 1호인 김재철 명장의 다랑아리와 한복의 이봉희 명장, 권순남 작가, 한지공의 양귀숙 작가와 김은주 작가 등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1일 샌디에고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지난 2018년부터 교통 정체를 줄이고 대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 10월 1일을 무료 탑승의 날로 지정했다며 버스와 기차, 트롤리, 코스터, 스프린터, 브리즈 루트 등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미국 정치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더 큰 역할은 분열이 아니라 공동체 화합이라는 걸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